됐어?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쭉 넘어가서 이 로그 쪽도 먼저 보고 들어갈게. 로그의 대표 문제 8번 58쪽. 아니다, 대표 문제 9번 볼 거야. 대표 문제 9번. 자, 지금 이 대표 문제 9번을 봤을 때 치환을 해야 된다는 게 보여? 어제 비슷하게 하긴 했었는데. 자,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지금 계속 헷갈리는데 x가 로그 안에 있고 다른 게 걸려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곱셈이나 나눗셈은 항상 로그는 덧셈 뺄셈으로 분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로그 2에 2 빼기 로그 2의 x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 계속 놓치고 있어. 얘도 로그 2의 x 빼기 로그 2의 4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이제 치환하는 게 보인단 말이야. 그렇지? 얘랑 얘를 각각 a로 쓸 수 있을 거야. 그러고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럼 그때부터는 아까처럼 비슷하게 풀면 돼요. 그럼 얘는 값이 1이고 얘는 값이 2니까 1 a, a 2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풀 때는 항상 다 전개해서 한쪽으로 다 몰아놓고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니까 자, 이거를 이쪽으로 다 넘기겠습니다. 그러면은 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될 거야. 그럼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1 되니까 a 값이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되겠지. 그 다음 뭐 해야 돼? 그렇지. 치환 다시 돌려야겠지? 로그 2의 x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x로 또 풀어야 되겠지? x로 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로그 2의 x가 4라고 생각해봐. 그럼 x는 2의 4제곱 2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풀린다. 이해됨? 이렇게 하고 나서 로그는 항상 진수 조건을 생각해야 된다. 그럼 둘 다 양수이려면 x가 양수기만 하면 되지. 그치? 진수 조건은 x가 양수야. x가 양수인 건 여기서는 문제가 없어. 왜냐면 2의 마이너스 1은 2분의 1이니까 이미 0보다 크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2분의 1부터 x가 16까지 이렇게 될 거고, 거기서 자연수의 개수 물어봤으니까 1부터 16까지 되겠지? 그래서 답이 16개 이렇게 된다. 요거 이해됨? 아까 거랑 풀이가 유사한 거 알겠어? 좋아. 정리해봐.
넘기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부등식 푼다. 부등식. 그러면 증감을 생각해야 돼. 자, 얘는 증가야 감소야? 왜? 그렇지.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야. 그럼 증가 함수에서는 지수도 요 순서대로 그대로 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지? 왜냐면은 x가 1이 크니까 증가 함수여서 요게 된다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는 그냥 풀면 되겠지? 요거부터는 다 넘겨서. 자, 넘겨서 풀어보면, 자, 소영 요거 해 한번 구해봐. 자, 이렇게 나왔어? 좋아. 그럼 여기서 앞에서 x가 1보다 크다는 것까지 같이 체크를 해줘야 되니까 요거는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얘만 남는 거야. 그래서 답이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 요거 이해되겠어? 자, 9-1번. 자, 9-1번은 문제를 딱 봤을 때 지금 앞에 거랑 다른 게 뭐야? 그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있을까? 정확하게. 감소 함수야? 감소 함수는 뭐였지? 다시 뭐라고? 미시 1보다 작은 거야, 그지? 그럼 얘는 지금 0보다만 크다고 했기 때문에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는 상태야. 근데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 풀이 방법이 다르잖아, 그지? 이런 경우는 경우를 나눠줘야 되는 거야. 이해됨? 이런 경우에가 경우를 나눠줘야 되는 거야. 경우를 어떻게 나누자는 거야? 뭐보다? 그렇지.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서 가자는 거야. 근데 일단 0보다는 커야 되니까 그 밑이 0부터 1 사이일 때와 밑이 1보다 클 때로 나눠서 가자는 거야. 자, 그럼 밑은 이미 공통이기 때문에 지수만 비교하면 되는 거야. 그지? 자, 요거면 무슨 함수? 감소 함수. 그럼 밑에 부등식을 어떻게 써줘야 돼? 여기서 바꿔서 써줘야 되겠지? 그러면은 x-3보다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 커야 된다로 써줘야 될 거야. 요거 정리해 보면은 넘기고 넘기니까 2x가 10 되기 때문에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그렇지? 그러면 자, 이 범위 안에서 요렇게 된다고 한 거를 동시에 생각해 줘야 돼. 그럼 여기서는 부등식의 해가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걸까? 자, 봐봐. 그럼 이거 합쳐줘야 되는 거야. 이거랑 이 범위를 합쳐줘야 되는 거야. 그럼 고1 때 했었어. x가 0부터 1 사이여야 되는데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겹쳐야 되는 거지? 그럼 요 부분이 겹친단 말이야. 그럼 결국에 여기서는 해가 0부터 1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지? 자, 2번 수연이가 해봐.
이렇게 가서 좋아.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원래는 답이 요렇게랑 요렇게 두 개 나오는 거야, 그치? 응. 근데 이제 헷갈린 또 체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표 문제 9번은 대표 문제 9번과 대표 문제 9-1번에 또 다른 차이가 하나가 뭐냐면은 부등식에 등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 위에 거는 등호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밑이 1이거나 지수가 0인 거를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왼쪽 오른쪽이 같아지면 안 되니까. 이 밑이 1이거나 지수가 0인 거는 왼쪽 오른쪽이 같아지는 거를 체크해 주는 거야. 우리 방정식에서 배운 거잖아, 그지? 방정식은 등호니까 왼쪽 오른쪽이 같은 경우를 체크할 때 1번이나 2번 케이스를 체크하는 거야. 그래서 대표 문제 9번에서는 저게 되면 안 돼. 근데 밑이 1인 거는 여기서 이미 아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간 거야. 9-1번은 근데 등호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럼 밑이 1인 경우나 지수가 0인 거를 체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x값이 1이 될 때 이 부등식 만족하죠. 왜냐면 밑이 둘 다 1이 되니까. 그럼 여기에 x는 1도 추가해 줘야 돼. x는 1을 일단 쓰고 썼어? 다 썼어? x는 1을 추가해 준다는 말은 여기에 그냥 등호를 붙이자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렇게도 문제 없겠지. 그 다음 지수에 0 되는 것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수에 0 된다는 건 x-3이랑 x-3도 0 될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7도 0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왼쪽에 0 되려고 3 집어넣을 때 오른쪽 0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지수 0인 거는 체크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왼쪽에 0 되는 거를 오른쪽에 집어넣었을 때 0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에 등호 붙여줘야 되고 5보다 크거나 같다가 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야. 4번. 오케이.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로그 넘어갈게요. 로그 대표 문제 8번 58쪽 대표 문제 8번 볼 겁니다. 자, 로그 얘도 앞에서 풀었던 거 중에서 로그 방정식이랑 비슷해. 이렇게 로그 방정식 대표 문제 1번 어제 살짝 했었는데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왼쪽 로그는 오른쪽 로그 해가지고 진수끼리 비교하는 거였단 말이야. 기억나? 대표 문제 2번은 치환하는 거였어. 대표 문제 1번이 로그끼리 맞춰주는 거였어. 이해됨? 그러면은 여기도 지금 봤을 때 얘도 로그끼리 맞춰주는 거야. 로그끼리 맞춰주는 거. 그러면 로그끼리 맞춰줄 때는 크게 봐야 돼. 얘가 로그에 대해서 이게 미치고 요게 진수가 되는 거야. 그럼 로그 2의 진수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처음 이렇게 봐줘야 돼. 그럼 로그끼리 대소 비교를 하려고 하니까 왼쪽 1을 밑을 2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6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2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로그 6의 x 얘가 로그 2의 1이니까 2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됐을 때 밑끼리 같기 때문에 진수끼리 비교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됨? 이 진수끼리 비교할 때 로그의 밑을 보고 증가 감소 함수를 마찬가지로 판단을 해야 돼. 로그도 똑같지? 로그도 똑같이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 함수야. 그럼 진수끼리만 비교하게 되면은 로그 6의 x가 2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또 해줘야 되겠지. 한쪽은 로우가 한쪽은 로우가 아니니까. 그럼 이 2도 또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그럼 로그 6의 x가 로그 6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x는 6의 제곱 되겠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밑이 6인 로그이기 때문에 증가함수여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x가 3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 로그는 항상 진수 조건을 보자 그랬잖아. 진수 조건도 항상 첫 번째 거를 보고 크게 바깥에 있는 로그들을 중심으로 보라 그랬어. 그럼 진수가 지금 이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가 0보다 크다가 같이 있어야 돼. 요거 이해돼? 로그 2의 진수가 로그 6의 x니까 이 로그 6의 x가 0보다 커야 돼. 진수 조건 로그 6의 x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풀어주면 x가 6의 빵제곱 되지. 요거 문제였지? 6의 빵제곱은 몇이야? 1이지. 그래서 x가 1보다 크다는 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돼. 그랬을 때 1보다 큰 거랑 36보다 작거나 같은 거를 합쳐주게 되니까 정답이 4번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되면? 네. 자, 8-1번에 오른쪽만 한번 해봐. 수현이가 8-1번에 오른쪽만 한번 해봐. 됐지? 잘했어. 자, 그런 식으로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부등식이 양쪽에 있을 때는 한쪽 정리해서 정리하고 반대편만 보고 정리해서 또 정리하고 하면 되는 거야. 자, 반대편도 한번 해봐.
여기 로그 2의 x라고 써야지. 그러니까 얘가 진수니까 이거 3의 빵제곱에서 1이라고 쓴 거 아니지? 그럼 진수끼리 비교해야 되니까 여기 3의 빵제곱이 진수고 여기는 로그 2의 x가 진수니까 이렇게 써주는 거야. 여기서 한 번 더 해줘야겠지 그러면? 자, 해봐. 오케이. 이렇게 되니까 앞전에 있던 거랑 합해가지고 된다. 그리고 최초에 시작할 때 지금 부등식이 여기 등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등식들에 등호가 있어요.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 부등식 할 때도 다 등호를 붙여줘야 돼요. 등호를 붙여줘야 돼. 그지? 자, 그러고 나서 항상 확인해줘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 로그 문제는 진수 조건 항상 확인해라. 진수 조건. 로그 2의 x가 진수란 말이야. 그치? 그럼 로그 2의 x가 뭐보다 크다를 해줘야 돼? 0, 0. 진수 조건이니까 0보다 크다 요건 항상 해줘야 돼. 그것까지 해봐. 되겠지? 그럼 x가 1보다 크다가 나올 거야. 그지? 근데 원래 했던 거에 어차피 얘는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얘는 답이 2부터 8까지가 돼서 답이 2번 된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대표 문제 8번도 앞에 부등식 문제 중에서 대표 문제 1번이랑 굉장히 유사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유사하다는 거 알겠지? 좋아. 자, 그럼 이제 다시 지수로 넘어가서 거의 끝났어. 그럼 이제 자, 대표 문제 10번 53쪽 이제 요거 볼 겁니다. 대표 문제 10번 53쪽. 자, 대표 문제 10번을 보면은 연립 부등식이 나왔는데 요거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앞에 있던 그 연립 방정식 문제랑 달라. 앞에 있던 연립 방정식 문제는 x랑 y가 같이 있었어. 문자가. 근데 연립 부등식 문제는 x랑 y랑 같이 있는 문제가 아니야. 얘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둘 다 x밖에 없어. 그 말은 요거 한 줄만 보게 되면 아까 앞에서 했던 거란 말이야. 치환해서 해가지고 구하고 범위 구하고. 그럼 위에서도 구하고 밑에서도 구해가지고 범위만 합쳐주면 되는 거야. 대표 문제 10번은 앞에 있는 연립방정식 문제랑은 다르지만 오히려 그냥 여기 앞에 있는 대표 문제 9번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대표 문제 8번이랑 똑같은 거야. 대표 문제 8번처럼 치환해서 하는 그 부등식 문제가 그냥 두 개가 있는 거야. 두 개를 각각 푼 다음에 연립해서 구해주기만 하면 돼. 이해되겠지? 자, 그럼 수현이가 아까 대표 문제 8번 했던 거를 생각하면서 대표 문제 10번의 첫 번째 줄 지금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줄만 한번 풀어봐.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오케이. 자, 밑에 것도 해봐. 이렇게 나와? 응. 그럼 저 범위랑 이 범위를 합쳐주기만 하면 돼. 한번 합쳐봐봐. 합쳐지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봐봐. 앞에 거는 지금 포함인 상태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포함으로 가고 지금 얘는 미포함인 상태야. 그지? 요거 봤어? 등호가? 등호 항상 보라 그랬어. 얘는 등호가 있고 얘는 등호가 없어. 그럼 쭉 내려갔을 때 얘는 등호가 있고 얘는 등호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등호가 있는 상태니까 색칠해가지고 이쪽에 색칠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1보다 크거나 0보다 작은 거래. 그럼 이 부분이 겹치긴 겹칠 거야. 근데 0보다 작은 거 할 때 얘는 0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그럼 최종적으로 겹치는 부분을 할 때 0을 포함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마이너스 2 포함해야 돼? 안 해야 돼? 마이너스 2는 포함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2는 포함하고 0보다는 작다. 0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주는 거야.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되고 베타가 0이 된다. 알파 더하기 베타 하면 답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오케이? 문제 없지? 10-1번 같은 것도 연립방정식으로 봐야, 연립부등식으로 봐야 돼. 아까 로그에서 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부등식이 양쪽에 돼 있으면 왼쪽 비교하고 오른쪽 비교하고 각각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럼 각각에 대해서 x가 범위가 나올 거야. 그거를 마찬가지로 합쳐만 주면 된다. 오케이? 그럼 어려울 거 없지? 좋아. 그러면은 쭉 넘어가서 로그도 마찬가지로 해보자. 자, 로그는 조금 이제 대표 문제 10번에서 조금 더 새로운 게 나오긴 하는데 일단 대표 문제 11번을 먼저 볼게. 대표 문제 11번. 얘가 이제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게 되는 거야. 왼쪽도 로그가 있고 오른쪽도 로그가 있으니까 증가함수, 감소함수의
따라가지고 진수끼리만 비교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지? 아까 로그 분홍식 했던 거 기억나? 하나짜리만 했던 거? 진수끼리 타고 했었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게 두 개 있다. 요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됨? 근데 얘는 오히려 이 문제만 보면 간단하지. 왜냐면 타고 할 거 없이 진수끼리 바로 보이니까 비교해주면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밑이 지금 달라. 밑을 똑같이 만드는 게 우선인 거야. 항상 로그는 밑을 똑같이 만들어야 비교할 수 있어. 그럼 얘를 3으로 바꾸면서 제곱이 나와서 2분의 1이 되는데 요것도 비교하려면 요를 올려줘야 되겠지? 그럼 2분의 1이랑 2랑 곱해지니까 없어지겠지? 그럼 요 식은 다시 쓰게 되면 로그 3의 x 플러스 8이 로그 3의 3x 요렇게 되니까 진수끼리 비교할 때 뭘 생각해라 항상? 진수 비교는 항상 증감. 그러니까 지수 함수도 마찬가지고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지만 지수 함수든 로그 함수는 어떤 지수만 뗄 때는 증감을 생각해야 돼. 밑이 3이면 1보다 크니까 증가 함수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와서 진수끼리 비교할 때 x 플러스 8이 3x보다 크다. 이렇게 바로 가면 되겠다. 오케이? 그러니까 로그에서 진수끼리의 비교로 전환될 때 이 증가를 따져줘야 된다는 거야. 증가를 따져주는 타이밍이 헷갈릴 수 있는데 로그에서 진수끼리만 비교할 때에 이 증감을 따져주는 거야. 내가 같다고 하면 안 되는데. 같다고 하면 안 되냐고? 어디 말하는 거? 부동호. 내가 빼줬어. 미안. 요렇게. 요건 되겠지. 오케이. 이해되죠? 좋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넘어가면은 2x가 8보다 작다가 되니까 x가 4보다 작다가 하나 나오겠죠. 오케이. 자, 밑에 거 수연이가 한번 해봐. 이렇게 돼? 그지? 감수 함수니까 이렇게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 그럼 쟤랑 얘를 합쳐주면 되겠지. 그래서 2분의 7보다 크고 x가 4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다. 오케이. 로그는 절대 여기서 항상 멈추면 안 돼. 뭐 확인해줘야 돼? 진수 조건 항상 확인해줘야 돼. 진수 조건. 자, 얘 양수 무조건 돼. 제곱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자, 얘가 양수이려면 x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되겠지. 자, 얘가 양수이려면 x가 3보다 커야 되겠지. 요거를 여기서 되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 이미 2분의 7이 3보다 크지? 그럼 여기서 더 건들 필요가 없이 얘가 답이 된다. 이해되면? 그럼 요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라고 했으니까 x 값은 4가 될 거다. 이거 이해되시죠? 요거 되면은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성립하도록. 오케이. 연립부등식 이거는 넘어가고. 자, 그러면 대표 문제 10번만 볼게요. 대표 문제 10번. 자, 이게 로그에서만 항상 나오는 특이한 문제가 되는 거야. 로그 단원에서 항상 나오는 특이한 문제. 진수 자리에 로그가 있다. 이것도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지? 그럴 때는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로그를 취할 때는 밑이 중요한데 밑은 주어진 그 로그의 밑을 같이 쓰는 게 좋다. 그럼 얘는 양변에 로그 3을 취하는 거야. 그치?
자, 근데 여기서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소연아. 좋아. 자, 일단 대표 문제 10번을 할게. 대표 문제 10번은 요거를 했을 때, 밑이 3인 로그를 취하자. 된단 말이야. 그러면 로그 3의 x의 로그 3의 x. 그 다음에 로그 3의 27x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건 이해돼? 네. 로그 3의 밑을 취하자는 건 얘네들을 진수로 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진수 자리에 요거를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진수 비교에서 로그 비교로 바뀐 거란 말이야. 우리 아까 앞에서 로그 비교에서 진수 비교로 갈 때 증감을 따져줘야 됐어. 로그 비교에서 진수 비교로 갈 때 증감을 따져줬어. 얘도 똑같은 거야. 거꾸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증감을 따져줘야 돼. 이번엔 진수에서 로그 비교로 가는 거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증감을 따져줘야 되는 거야. 밑이 3이지? 얘는 증가함수야. 그럼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돼서 여기서 시작을 해줘야 돼요.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야. 밑이 3인 로그를 취했다는 것은 증가함수니까 여기서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다는 거야. 자, 이걸 왜 계속 강조하냐면 바로 밑에 좋은 문제가 있어. 자, 이 문제를 봤을 때도 지수에 지금 로그가 있기 때문에 양변의 로그를 취할 거고 얘는 지금 밑이 3분의 1인 요구니까 마찬가지로 밑이 3분의 1 로그를 양변에 취할 거란 말이야. 맞지? 양변에 취하면은 앞에는 로그 3분의 1에 x의 로그 3분의 1 x 이렇게 될 거고 오른쪽은 로그 3분의 1에 27x 4제곱 될 거야. 밑이 3분의 1이면 무슨 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요거를 쓸 때 부등호를 요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원래 거랑 부등호 방향 바뀌지. 오케이. 여기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되겠죠? 자, 요거는 조금 계산이 어려우니까 한번 같이 해볼게요. 다시 한번. 자, 요런 방정식에서도 똑같은 풀이긴 한데 같이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요 풀이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 항상 얘기했지만 양변의 로그를 취하는 이유는 이 지수에 있던 로그를 밖으로 꺼내기 위함이야. 자, 이거 수연아 이거 꺼낼 때마다 항상 헷갈리는데 잘 봐야 돼. 자, 이게 얘가 밑이고 얘가 진수인데 진수의 지수가 얘인 거야. 그럼 지수만 밖으로 나와서 곱해지는 거지? 자, 여기 이 x는 나가 안 나가? 안 나가는 거야. 이거를 똑같이 이 x의 로그 3x가 2의 제곱이라고 생각해봐.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제곱이 되는 거야. 제곱만 나가잖아. 2는 안 나가잖아. 헷갈리면 안 돼. 그럼 얘는 결국 다시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앞에 자 로그 3의 x가 있고 여기 있던 지수가 나가가지고 그게 로그 3의 x가 된 거야. 맞지? 자, 얘랑 얘는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 돼. 자, 진수끼리 계산 돼? 안 돼? 안 돼. 이건 로그끼리 곱하는 거야. 로그끼리 더할 때 진수끼리 곱하는 거야. 지금 로그끼리 곱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게 오른편에서는 로그 3의 27x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자, 여기서 치환할 거 보여? 안 보여? 보여? 뭐가 보여? 로그 3x. 그럼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a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좌변이 a 제곱이 되는 거야. 자, 우변 분리할 수 있겠어? 분리해서 치환해서 써봐봐.
자, 이렇게 됐어? 이거 A제곱. 자, 이것도 헷갈리면 하는 게 A 제곱이라는 건 우리가 왼편에서 A 제곱 썼잖아. 로그랑 로그끼리 곱한 거야. 자, A 쓰기 전에 요것만 다시 쓰게 되면 봐봐, 수연아. 로그랑 로그를 곱한 거기 때문에 얘는 표기법이 로그 3에 x가 있을 때 이거 전체에 괄호를 씌워서 제곱 이렇게 써줘야 A 제곱이야. 얘는 로그 3이 그냥 x 제곱이잖아. 진수의 제곱이 있는 거야. 그럼 진수의 제곱은 밖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냥 2 로그 3에 x로 써야 돼. 그 말은 2a로 써줘야 되는 거야. 이 로그 전체의 제곱이랑 진수에만 제곱한 거를 구분하라는 얘기야. 이해되겠지? 그럼 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요거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아까 했던 대로 하면 되겠지. 계속 해보면은 그냥 계속 여기서는 그냥 계산 보면 돼. 이거 봐 그냥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1고 3인데 0보다 커야 되니까 이 위쪽이죠? 그럼 이쪽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A가 3보다 커야 된다. 항상 돌려라. 그럼 얘가 로그 3의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니까 로그 3의 x가 3보다 큰 거니까 얘는 여기서 쓰면은 다시 요거 같은 경우에도 방정식처럼 생각하면은 x가 3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도 체크해 줘야 돼. 로그끼리 계산해서 진수로 바꾼 거니까 증감 따져라. 위치 3이니까 증가 그대로 부동하게 안 바뀐다. 여기서도 x랑 3의 세제곱 되겠지? 증가 안 바뀐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x가 3분의 1보다 작거나 x가 27보다 크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됐죠? 요거를 하고 나서는 항상 또 진수 조건을 생각해줘라. 자, 그 진수 조건은 주어진 식에서 보면 된다. 주어진 식에서 진수 보이는 거 있어? 주어진 식에 로그 있어 없어? 있어. 지수 위치에 있어서 상관없는 거야. 그냥 로그만 보면 돼. 로그 3에 x가 있지? 그럼 진수가 x니까 이 진수 얘가 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x가 0보다 크다가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x 0보다 크다가 여기랑 걸려서 부등호가 될 거야. 나중에 해보면 돼. 그래서 답은 요거랑 요거 되니까 답이 4번 이렇게 된다. 이해됨?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넘어가고요. 자, 이제 진짜 활용 문제밖에 안 남았습니다. 쭉 넘어가서 대표 문제 11번 53쪽에 대표 문제 11번 요게 이제 부등식으로 활용 글 적혀 있는 거 말고 식으로 적혀 있는 활용의 마지막 문제인데 비슷해. 이 11번은 여기서 이 대표 문제 5번이랑 조금 비슷한 양상이 있어. 대표 문제 5번은 이런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 서로 다른 실근, 이렇게 뭔가 실근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그래서 항상 1차로 확인을 하는 게 판별식이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대표 문제 11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대. 자, 앞에서 배웠던 것만 하면은 지금 3의 x를 a로 치환하는 건 자연스럽지. 그럼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k는 0보다 크다 까지는 될 거야.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고1 때 배웠었어. 기억나 이거? 아니야. 항등식은 맞는데 항등식이 맞는데 결국에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 강조했지만 얘는 이 부등식은 항상
y는을 붙여가지고 그래프끼리 비교를 하는 거였어.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 2차 함수가 y는 0이니까 x축이지? x축보다 크다라는 얘기야. 근데 그게 항등식이니까 항상 커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항상 크다는 건 그림 양상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크다는 건 요런 형태가 된다는 거야. 뭘 확인해 줘야 되는 거? 이것도 판별식을 확인해 줘야 되는 거야. 판별식의 입장, 근의 입장에선 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돼. 0보다 작아야 돼. 이거를 해주라는 얘기야. 이해됨? 그래서 이거는 대표 문제의 5번이랑 의미를 반대로 봐야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이런 게 나오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로 가는 거고, x축보다 0보다 크다는 게 항상 성립한다는 거는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고 보고 요렇게 봐줘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확인을 해줘야 돼. 오케이. 자, 요거 노트하세요. 요거는 정확하게 다 노트하세요. 되지? 응. 그럼 요게 되니까, 자, 우리 계속 해보자. 그럼 여기서 판별식을 확인을 해줘야 되니까, 판별식 해보면, 판별식은 요거니까 66, 36 마이너스 4k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원래는 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k 값이 넘어가면은 9보다 크다. 요렇게 원래 확인이 돼. 오케이? 자, 근데 자, 조금 다시 생각해야 돼. 2차 일단 여기까지 됐지? 요걸 확인하는 게 요거라는 건 알겠지? 근데 내가 지금 설명한 건 고1 내용만 설명한 거야. 뭐냐면 항상 2차 함수가 x축보다 크다.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잠깐만. 쏘리. 이게 6이 아니고 마이너스 9구나. 맞지? 3의 제곱으로 나가니까 마이너스 9로 나가겠죠? 그러면은 9, 9, 81 마이너스 4k니까 미안해요. k가 4분의 81. 요거는 한번 해줘야 돼. 다른 문제가 없네. 그래서 요렇게 원래 확인을 해주면 되는데 일단 이렇게만 합시다. 오케이, 요 문제 이해되겠어요? 치환하고 나서 항상 성립하는 거는 판별식을 확인을 해주는 거다. 그러면은 유제 11-1번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유제 11-1번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수연아, 저 2분의 분수 나오면 항상 내가 뭐라 그랬지? 분수의 분모가 보이면은 얘는 항상 루트로 바꾸라 그랬어. 그치? 그래서 원래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거 이해돼? 11-1번 보는 거야, 맞지? 네. 2의 x를 내가 a로 치환을 하면 앞에는 4a고 2만 루트로 바꿔. 그럼 루트에 2의 x 플러스 6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거기서 2의 x가 a니까 2의 6제곱 하면 64거든? 그래서 64a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항상 성립하려고 하는 그 판별식이 안 보인단 말이야. 맞지?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가 아니고 2의 2분의 x를 a로 우리가 치환을 해보는 거야. 2의 2분의 x를 우리가 a로 치환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얘는 4 곱하기 2의 x란 말이야. 그치? 2의 2x를 a라고 하면 2의 x를 뭐라고 표현할까? 이건 2분의 x에서 x가 됐어. 이 지수에 곱하기 2를 한 거지. 지수에 곱하기 2를 한다는 건 뭘 하겠다는 얘기야? 전체적으로 제곱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얘도 제곱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4a 제곱이 돼요. 이거 이해되지? 그럼 2의 2분의 x 플러스 6은 또 어떻게 표현이 되냐? 그럼 얘는 2의 2분의 x 하나가 있고 더하기 3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이 3만 밖으로 빠질 수 있겠지. 그럼 8 곱하기 2의 2분의 x란 말이에요. 요거만 a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8a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거기에 플러스 스몰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되는 거다. 이 상태에서 항상 성립한다고 한데 그냥 무지성으로 판별식 하지 말고 항상 생각해야 돼. 얘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야.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인데 항상 0이면 x축이라 그랬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네? 아,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확인해 주면 되는구나. 그때 등호 봐야 돼. 등호 되지? 등호가 된다는 건 이 2차 함수가 그림이 어떻게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야. X축이랑 겹쳐. 어떻게? 겹쳐? 아니 하나 하나에서 만나는 거야? 두 개에서 만나는 거야? 하나 하나에서 만나는 거야. 맞지? 하나에서 만나야 항상 성립하는 거야. 두 개에서 만나면 밑에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성립이 안 되는 거야. 하나에서 만난다는 건 판별식이 0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붙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지?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되겠다. 이해됨? 자, 한번 정리해보세요. 위에 거 밑에 거 둘 다 정리해봐. 얘가 왜 안 되는지. 판별식을 쓰기에는
이해됨? 자, 이거를 똑같이 로그에서도 할 거야. 자, 쭉 넘어가면은 로그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대표 문제 12번 60쪽. 자, 해보자. 자, 이거는 자, 일단은 치환할 거는 보이지, 그지? 로그 5의 x를 a로 치환할 수가 있어. 그럼 얘는 분리해서 로그 5의 a 더하기 로그 5의 x 4제곱이니까 4는 나간단 말이야, 그치? 항상 이거 헷갈리지 마. 그럼 얘는 4 로그 5의 x니까 4a로 치환하는 거야. 그럼 이 식을 최종적으로 다시 쓰게 되면 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로그 5의 a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0보다 크다. 이게 자,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성립하도록 하는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 이 모든 양수라는 게 앞에서랑 굉장히 비슷해. 이거를 헷갈리면 안 돼.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치환을 한다는 건 우리가 뭔가 값을 넣고자 할 때 x값을 최초에 이 자리에 넣어서 a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여기에 넣는 거라고 했단 말이야. 그치? 모든 양수 x라는 거는 여기에 x를 넣을 때 진수 조건을 만족합니다를 얘기해 주는 것 뿐이야. 이해되겠지? 모든 양수 x는 여기 진수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다 넣겠습니다 얘기야. 문제없지? 그러면 항상 얘기했지만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값을 넣을 때 이 값을 넣고 계산한 그 값의 범위, 이 함수의 치역, 그게 a의 범위였잖아. 요건 이해되지? 자, 그럼 여기서 a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 x에 막 다 놨어. 로그 5의 x면은 로그 5의 x에서 모든 양수 x를 넣는다는 거는 로그 함수를 전부 다 그리겠다는 거거든. 로그 함수 위쪽으로 계속 그릴 수 있어, 없어? 자, 다시. 자, 로그 5의 x는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점근선은 몇이야? 점근선이 여기야. 점근선은 진수 조건이랑 똑같다 그랬어. 진수 조건이 x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점근선이 x는 0이야. 그 다음 증가함수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란 말이야. 모든 양수 x라는 건 x값 여기를 다 넣는다는 거기 때문에 로그 함수를 요렇게부터 요렇게까지 다 그릴 수 있어. 이때 나오는 값은 x값이야 y값이야? y값인 거 알겠어? x에 뭔가를 집어넣었어. x, y잖아. x, 로그 5의 x잖아. 로그 5의 x y값. y값은 밑으로도 계속 그릴 수 있고 위로도 계속 그릴 수 있어. 그럼 a값의 범위가 전부 다 되는 거야. a는 실수 전체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됨? 그 얘기에 차이가 있는 거다. 그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럼 A가 실수 전체라는 거는 여기서 무슨 의미냐면 2차 함수를 그릴 때 A를 아무거나 다 대입해도 된다는 거야. 그 말은 2차 함수를 그림을 전체를 다 그리겠다는 얘기야. 2차 함수 그림을 전체를 다 그릴 때 얘가 x축보다 전부 양수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야.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니까. 자, 다시.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모든 양수가 되면 a는 실수 전체가 되기 때문에 2차 함수를 우리는 전부 다 그릴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전부 다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x축이 2차 함수보다 무조건 다 밑에 있어야 됩니다. 뭐 등호니까 붙어도는 상관없지만 붙거나 밑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앞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이 얘도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혹은 0보다 문제에 따라서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확인해 주는 게 똑같은 방법이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되면? 이거 오케이? 자, 여기서 지금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 없어? 괜찮아? 다시. 요거를 글로 정리할 테니까 같이 써. 포스트잇 써도 좋아. 자, 여기서 치원은 항상 범위를 생각하라 그랬는데 A의 범위는 X값이 모든 양수이므로 로그 5의 x의 범위는 실수 전체, 즉 a의 범위가 실수 전체이므로 됐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럼 풀이는 똑같아. 그러면 사실 이 내용은 로그보다는 지수가 조금 더 중요해. 왜 그러냐면 지수 쪽 한 번만 다시 볼게. 대표 문제 11번 53쪽 한 번만 다시 볼게. 아까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그럼 봐. 지금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자 로그 문제는 양수 x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치환을 했을 때는 y 값이 실수 전체야. 그렇기 때문에 치환한 2차 함수식은 전부 다 그려져. 요건 아까 했었던 거야, 그지? 자, 근데 봐봐. 지수에서는 실수 전체 x로 나와. 문제에서 모든 실수 x로 나온단 말이야, 그치?
자, 근데 봐봐. 근데 우리가 이거를 치환한단 말이야. 그치? 그럼 계속 보지만 실수 전체에서 3x를 넣으면은 y 값이 실수 전체야?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기억나? 우리 계속 3x로 치환을 하면은 3x를 a로 치환을 하면은 a의 범위가 뭐였어? 0보다 컸어. 왜? 3x가 0보다 작아질 수가 없으니까. 그치? 3x에서는 y 값이 0보다 커야 돼. 그치? 그 말은 치환한 2차 함수식은 a가 0보다 큰 데부터 그릴 수 있는 거야. 요거 부분만 그리는 것도 이전에 했었던 거 기억나? 맞지? 근데 이거에 따라 가지고 최소값이 달라진단 말이야. 맞지? 그럼 여기서 판별식을 쓸 수도 있고 최소값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 자, 이게 뭐에 그런지 설명을 해줄게. 자, 이 문제는 자, 대표 문제 11번을 봐볼게, 수연아. 대표 문제 11번은 지금 그림이 아까 치환했을 때 식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때 판별식을 확인을 그냥 했어. 왜 그래도 되냐면 지금 이렇게 치환을 했기 때문에 a 값이 0보다 큰 상황이야. 그럼 이 그림을 그릴 때 a는 0부터 그리는 거란 말이야. 그치? a는 0보다 큰 데만 그리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지금 식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우리는 축방을 알아. 저희가 9니까 축방이 2분의 9가 되는 거 알겠어? 축방이 2분의 9야.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0이 이쯤에 있을 거면 우리는 그림을 이렇게 그릴 거야. 맞지? 그럼 최소값이 지금 이 축방에 있는 이 꼭지점이 된단 말이야. 그치? 최소값이 축방의 꼭지점이 돼서 그 꼭지점이 x축보다 위에만 있으면 돼. 그거를 할 때는 판별식으로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어. 자, 한번 정리해 줄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확인하는 방법이랑 똑같은 방법이 뭐냐면 2차 함수 꼭지점 y값, 즉 2차 함수 최소값 시 x축보다 크다, 0보다 위에 있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방법이야. 이거 오케이? 자, 봐봐. 아까 이거 판별식 해보면 지금 여기 마이너스 9니까 판별식 해보면 9, 9, 81 마이너스 4k이고 얘가 0보다 작다를 푸는 거니까 k가 4분의 81 이렇게 되잖아. 그지? 자, 선생님이 이거 꼭지점 구해서 y값 구해볼게. 그럼 지금 a제곱 마이너스 9a 플러스 k니까 a 마이너스 2분의 9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81 플러스 k 이거 오케이? 절반의 제곱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치? 얘 나가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81 플러스 k야. 그럼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다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하나가 뭐냐면 저 꼭지점이 최소값이기 때문에 저 y값이 0보다 크다로 하면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4분의 81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 이거 넘어가게 되면은 위에 거랑 똑같은 게 되는 거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확인하는 방법이랑 꼭지점 y값이 0보다 크다를 하는 방법이랑 똑같은 방법이야. 이 문제에서는
치환을 한 a가 0보다 크고 그 말은 꼭지점이 제일 작은 값이기 때문에 그게 x축보다 크다를 확인하려면 판별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그래서 문제에서 우리가 치환을 해와서 식을 보니까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k가 나왔어. 만약에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었더니 이때 2의 x를 a로 치환을 해가지고 치환하니까 식을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얘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아래로 볼록이고 이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k 이렇게 돼. 근데 2의 x제곱을 a로 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a가 0보다 커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 말은 x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x값이 이쪽이고 0보다 커야 되니까 이쪽만 봐야 되는 거야 지금. 맞지? 그러면 이 경우에는 최소값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야? 0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이때는 a에 0을 대입한 값이 x축보다 크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줘야 돼. 이해됨? 그 차이가 있는 거야. 오히려 로그가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 로그는 뭔가 문제에서 양수 x라고 했으니까 x가 뭔가 제한되니까 이차 함수가 다르게 그려지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양수 x를 대입한 그 로그는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이차 함수가 무조건 전부 다 그려지는 거야. 그럼 이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판별식만 확인하면 돼. 맞지? 왜냐면 꼭지점이 무조건 포함이 돼 있을 테니까. 무조건 판별식. 근데 오히려 지수 함수는 x는 실수 전체지만 이 실수 전체에 따라 가지고 치역이 제한이 돼버려. a의 범위가 제한이 돼버려. 그렇기 때문에 2차 함수가 일부분만 그려지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최소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판별식으로 가야 될 수도 있고 최소값을 확인해야 될 수도 있어. 그 차이가 있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럼 그 차이가 달라지는 건 뭐냐? 결국에 a가 0보다 큰 거니까 이 치환하는 식의 치역을 봐야 되는 거야. 이 치환하는 식의 치역이랑 2차 함수 그렸을 때의 축방을 비교해야 되는 거지. 그 두 개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요거까지만 쓰자. 요거를 판단하는 방법은 a의 범위, 다른 말로 치환한 지수 함수의 치역과 치환한 2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 혹은 꼭지점 x값, 이거를 비교해야 된다는 거야. 요거 오케이? 요거까지만 남겨서 써보세요. 되겠지? 그래서 요거까지만 오늘 가지고 가면 될 것 같고요. 해서 활용은 오늘까지 해가지고 끝나서 다음 주부터는 삼각함수 쪽 문제를 나갈 겁니다. 이쪽은 문제 푸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이번에 숙제를 할 때 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줄글로 되어 있는 게 한 문제마다 있고 중간에도 줄글로 된 문제가 한 번 있어. 근데 이거는 문제를 따로 뭔가
풀거나 풀 때 푸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글을 읽고 식을 세운 다음에 풀어보는 거라서 그 풀이 방법만 보면 앞에서 이미 다 배운 거야. 줄글을 보고 식을 얼마나 잘 세울 수 있느냐기 때문에 이건 한번 풀어보시고 오세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요거 그 중단원까지 해서 64쪽까지 풀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